조선인들이 소련군과 내통한다 라는 유언비어에 따라 이 조선인 18명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1만 6천 명이 넘는 한인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고향 이야기 많이 했어요. 가고 싶어는 했는데 못 갔어요. 사할린은 일본의 북해도 북쪽에 있는 지금은 러시아 연방에 위치한 섬입니다. 한인들이 처음 사할린으로 이주한 시기는 1870년대에서 80년대로 추정됩니다. 당시 연해주 쪽에 이주했던 조선인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분들이 러시아 사람들하고 같이 사할린에 이주하게 되었던 거죠. 1885년 시모자 조약 체결로 사할린은 러일 양국의 공동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1875년 러시아와 일본이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체결하면서 사할린은 러시아, 쿠릴 열도는 일본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남사할린은 일본의 영토가 되고 북사할린은 러시아의 영토로 정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사할린 동포 문제는 남사할린에 있던 한인들의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 말 1940년대 초에 일제 강제징용으로 한인들의 이주가 시작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부터 일본은 국가 총동원령을 공포하고 한인들을 강제징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에서 알선해서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막바지가 되니까 일본이 급해지잖아요. 노골적인 강제징용 형태로 변했습니다. 그 결과 1만 6천 명이 넘는 한인이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당시 사할린은 엄청난 노동력 부족 상황이었습니다. 사할린에 노동자로 건너온 사람들 중에는 고임금의 감원이설에 끌려 자진하여 모집에 응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받은 임금은 절반 이하로, 그것도 대부분 강제 저축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가되지 않고 현지에서 또다시 징용된 예도 상당수 되죠. 이들에게는 최근이 되어서야 알려진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45년 8월 18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일본의 가미시스카 경찰서, 이곳에서 일본 경찰이 우리나라 조선인 18명을 소련의 스파이라는 혐의로 무참히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시기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출간되며 가미시스카 학살 사건의 증거, 그리고 이 사건이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이 소설이 바로 FSB 사할린 지부 부국장인 블라드미르 그린 씨의 소설 긴 이별입니다. 일본이 패망하고 사할린이 소련의 영토가 되니까 1946년 12월에 소련 점령지구 송환에 관한 미소간 협정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이 협정에서 패전국인 일본의 점령지에 있던 전쟁포로와 민간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귀한 협정이었습니다. 사할린도 이 영토에 포함되었죠. 사할린에 잔류하고 있던 3만 명의 한인들은 해방 국민이어서 일본인들보다 먼저 한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협정문에 명시된 송환 대상자가 일본인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귀국 대상에서 빠져버리게 된 거죠. 이들은 소련 해체와 함께 사할린 거주 한인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990년 소련과 대한민국이 국교를 맺으면서 사할린에 있던 한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할린이 소련에 편입된 이후에 소련은 사할린에 방치된 조선인들을 일괄적으로 무국적자로 처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생존을 위해서 러시아 국적이나 북한 국적을 취득해야 했습니다. 무국적자로 남을 때 따르는 사회적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러시아 국적을 가지게 되면 한국으로 귀환할 길이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북한 국적을 취득한 분들은 또 북한으로 갔는데, 이 사할린 동포들 중에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간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가 그냥 고향도 아닌 북한으로 송환되어 버렸던 거죠. 우리가 한국전쟁 끝나고 남북한의 대립기였습니다. 세계는 냉전기였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소련과 수교를 맺지 않았죠. 그러니 사할린 동포에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0년 9월 30일에야 한국과 소련의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사할린 동포 문제는 일본이 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주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너무 늦긴 했는데 2009년에야 시민단체와 사할린 동포들을 중심으로 사할린 희망 캠페인단이 꾸려졌습니다. 2010년 5월에는 사할린 동포 지원 변호인단이 사할린을 방문했고 이와 함께 2건의 소송을 계획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소송인데요. 2014년에 이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현재는 사할린 한인으로 불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랜 수건이었던 사할린 동포법이 2020년에나 이제 마련이 됩니다. 사할린 한인 1세와 함께 배우자, 직계 비속 1인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350명이 정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소원해지고 항공편이 끊어지면서 귀국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말 8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귀국하려고 하는데 또 전쟁이 이분들의 길을 막는 거죠. 아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정말 전쟁이 만들어내는 큰 비극 중에 하나로 이야기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할린 한인들은 주로 1세대들로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사할린 동포 복지관에서는 체조교실이나 요리교실, 원예 프로그램 등 생활 밀착형으로 지원하면서 그분들의 정착과 여생을 돕고 있습니다. 2022년 끝날 줄 알았던 그들의 이야기, 2025년에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